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부부싸움이 깊어져서 오랫동안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고 말이죠. 게다가 아내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모님, 즉 본인에게는 시부모님이 되는 두 분까지 전부 모시고 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식탁 위에 올라온 메뉴는 비프 웰링턴이었습니다. 최고급 소고기 안심 부위를 손질하고 버섯을 잘게 다져서 바른 뒤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감싸서 오븐에 정성껏 구워내는 아주 고급스럽고 손이 많이 가는 요리죠. 화해하고 싶다는 아내의 정성이 듬뿍 담긴 식탁. 분위기도 꽤 괜찮았습니다. 다들 웃으며 그 맛있는 고기 요리를 남김없이 비웠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식탁에 앉아 아내가 해준 밥을 먹었던 시부모님, 그리고 함께 갔던 친척 어르신까지 총 3명이 병원 침대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이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그 식탁에서 똑같은 음식을 나눠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요리를 직접 만들었던 아내만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고 너무나도 멀쩡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저 운이 나빴던 비극적인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주 치밀하게, 그것도 가족의 화해라는 따뜻한 이름 뒤에 숨어서 벌인 완벽한 살인극일까요? 오늘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호주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식사 초대, 이른바 호주 독버섯 비프 웰링턴 사건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수많은 질문과 의심이 꼬리를 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날의 식탁으로 함께 가보시죠. 사건의 시작은 2023년 7월 호주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레온가사라는 아주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주민이라야 고작 6,000명 남짓에 불과한 곳입니다.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앞집 강아지가 언제 새끼를 낳았는지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강력 범죄와는 거리가 아주 먼 조용한 동네였죠. 이 마을에는 에린 패터슨이라는 48살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린은 남편 사이먼과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겉보기엔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지면서 결국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혼 도장만 안 찍었을 뿐 남남이나 다름없는 위태로운 상태였죠. 하지만 에린은 이 가정을 절대 깨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 에린이 낸 아이디어가 바로 가족 식사 초대였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인 본과 게일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헤더와 그녀의 남편 이안까지 어르신들을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대접하면 꽁꽁 얼어붙었던 남편의 마음도 조금은 녹지 않을까 기대했던 겁니다. 드디어 약속한 2023년 점심, 에린의 집 식탁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비프 웰링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에린은 왜 하필 수많은 요리 중에서 비프 웰링턴을 선택했을까요? 시부모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질 좋은 스테이크를 구워도 되고 해산물 파스타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비프 웰링턴은 조리 과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거롭습니다. 먼저 핏물을 뺀 소고기 안심의 겉면을 강한 불에 시어링합니다. 그 다음 겉에 머스터드를 바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듀셀 덕섹스라고 부르는 버섯 페이스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양송이나 표고버섯을 아주 잘게, 거의 가루나 진흙처럼 보일 정도로 잘게 다집니다. 그걸 양파, 마늘과 함께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버터에 오랫동안 볶아서 까만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죠. 이 까만 버섯 페이스트를 고기 겉면에 두껍게 바르고 하몽이나 프로슈토로 감싼 뒤 마지막으로 페이스트리 빵 반죽으로 전체를 덮어 오븐에 구워내는 겁니다. 이 요리의 특징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고기를 감싸고 있는 그 버섯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게 다져져서 까맣게 볶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즉, 그 안에 들어간 버섯이 마트에서 산 평범한 양송이 버섯인지 아니면 산에서 캐온 정체불명의 버섯인지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으로 봐도 씹어봐도 절대 구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빵 반죽 안에 꽁꽁 숨겨져 있으니 냄새조차 고기 향에 묻혀버리죠. 혹시 이 요리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선택된 메뉴였을까요? 나중에 사건이 터진 후 호주 경찰 역시 바로 이 요리의 특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독을 숨기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요리는 없었으니까요. 다시 그날의 식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시부모님과 친척 어르신들 4분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다들 며느리가 해준 귀한 요리를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한 사람, 전 남편 사이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날 사이먼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어쨌든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어르신들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와 다시 잘 지내볼 수 있겠다는 따뜻한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그 희망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4명의 어르신에게 동시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복통, 그리고 멈추지 않는 구토와 설사. 처음엔 다들 그냥 식중독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고기가 덜 익었나? 아니면 소스가 상했나? 나이 드신 분들이라 장염이 좀 심하게 왔나 보다 생각하고 동네 병원 응급실을 찾았죠. 그런데 동네 병원 의사들은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단순한 식중독 증상이 아니었거든요. 환자들은 내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며 비명을 질렀고 상태는 분 단위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해서 4사람 모두 헬기를 띄워 멜버른에 있는 대형 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합니다. 대형 병원의 최고 의료진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위를 세척하고 수액을 투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조치를 다 했죠. 하지만 의사들은 곧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환자들의 장기가, 특히 간이 마치 염산을 들이부은 것처럼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식사를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시어머니 게일과 그녀의 여동생 헤더가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아버지 돈마저 아내의 뒤를 따라가고 말죠. 살아남은 건 헤더의 남편 이안뿐이었지만 그 역시 긴 시간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야 했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서 일가 친척 3명이 며칠 만에 줄초상을 치르는 전대미문의 사건. 호주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이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했죠. 도대체 그날 점심 식탁에 뭐가 올라왔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나간 걸까요? 왜 현대의학의 최고 기술로도 이들을 살려내지 못했을까요? 부검 결과 생존자 이안의 혈액 검사에서 마침내 충격적인 원인이 밝혀집니다. 범인은 바로 데스캡, 우리말로는 알광대버섯이라고 불리는 맹독성 버섯이었습니다. 이 버섯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겉보기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 먹는 뽀얀 양송이 버섯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냄새도 달콤하고 맛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야생에서 버섯을 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아서 목숨을 잃는 버섯 2위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버섯 안에는 아마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이 무서운 이유는 열에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펄펄 끓는 물에 삶거나 200도가 넘는 오븐에 바싹 구워도 독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프 웰링턴 안에 넣고 아무리 오래 구웠어도 독은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성인 기준으로 딱 반 개, 동전만한 크기만 먹어도 간과 신장의 세포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독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후라서 해독제조차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십니까? 경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단 한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요리를 만들었던 며느리 에린 패터슨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5명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4명이 죽거나 사경을 헤맵니다. 그런데 요리를 만든 사람만 멀쩡합니다. 심지어 그 요리에는 맹독성 버섯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누가 봐도 에린이 시부모를 독살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즉각 에린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녀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호주 언론들은 연일 에린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며 희대의 독살마라고 떠들어댔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에린의 반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냉혹한 살인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녀는 경찰서 앞에서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 펑펑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왜 그분들을 죽이겠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분들은 제 아이들에게 최고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저도 그날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저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다고요. 에린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기는 절대 야생에서 독버섯을 캔 적이 없다는 겁니다. 비프 웰링턴을 만들 때 대형 마트에서 산 일반 양송이 버섯이랑 아시안 마트에서 산 말린 표고버섯을 섞어서 썼다고 주장했죠. 아마도 그 아시안 마트에서 산 말린 버섯에 데스캡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날 남은 음식을 먹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간 보호제를 처방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에린이 병원에 방문했던 기록이 확인되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재수가 없어서 마트에서 산 버섯에 독버섯이 섞여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린의 눈물이 너무나도 진짜 같았고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린의 진술을 하나하나 현미경 들여다보듯 뜯어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의문점. 에린이 이 버섯을 샀다는 아시안 마트를 이 잡듯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데스캡 버섯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주 보건당국도 공식 발표를 통해 쐐기를 박습니다.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버섯에 데스캡이 섞여 들어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두 번째 의문점. 에린은 자기도 그 음식을 먹고 아팠다고 했지만 사망한 시부모님들에 비하면 증상이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에린만 무사했을까요? 여기서 아까 제가 길게 설명해드렸던 비프 웰링턴의 조리법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버섯을 아주 잘게 다져서 고기에 바른다고 했죠? 경찰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에린이 독버섯을 다져서 고기의 특정 부분에만 발랐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기는 독버섯이 안 발린 겉부분의 빵이나 고기만 교묘하게 골라 먹었다면요? 다져진 버섯은 눈으로 봐서는 그게 양송이인지 데스캡인지 절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시부모님들은 아무 의심 없이 독이 발린 부분을 드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경찰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던 찰나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튀어나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동네 쓰레기 매립장을 수색하다가 버려진 식품 건조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확인해보니 그건 에린이 쓰던 거였죠. 에린은 시부모님이 병원에 실려간 직후 몰래 이 건조기를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겁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에린은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전 남편이 건조기 얘기를 꺼내길래 내가 독버섯을 말렸다고 오해할까봐 무서워서 버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고 찔리는 게 없다면 왜 굳이 멀쩡한 가전제품을 쓰레기장에 몰래 버리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까요? 게다가 마트에서 이미 말린 버섯을 샀다면서 왜 굳이 집에서 식품 건조기가 필요했을까요? 나중에 열린 재판에서 이 건조기는 에린의 목을 조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검찰은 에린이 건조기를 내다 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시했죠. 게다가 회수된 건조기를 정밀 감식한 결과 그 안에서 데스캡 버섯의 흔적과 에린의 지문이 명백하게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의 의심대로 에린이 야생에서 직접 캔 독버섯의 수분을 날려 가루로 만들거나 다지기 쉽게 하려고 건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건조기의 발견으로 에린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경찰은 전 남편 사이먼을 조사하면서 더 소름 끼치는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사이먼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 1년 전인 2022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위장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3주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오갔죠. 그때도 사이먼은 에린이 해준 밥을 먹고 쓰러졌었습니다. 사이먼은 경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때 아내가 해준 요리를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번 점심 식사도 원래 제가 가기로 되어 있었죠. 만약 제가 그날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건 제 부모님이 아니라 저였을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듯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바라보는 이 사건의 진짜 타겟은 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에린이 전 남편 사이먼을 노렸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끝내 명확한 동기까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을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거나 아니면 가정을 깨려는 남편에 대한 끔찍한 복수심이었을 수 있죠.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1년 전에 독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번엔 시부모님을 미끼로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서 에린의 완벽했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에린은 이미 맹독성 버섯을 잔뜩 다져 넣은 비프 웰링턴을 오븐에 구워 놓은 상태였죠. 남편이 안 온다고 해서 그 음식을 버릴 순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메뉴를 바꾸면 오히려 의심을 살 테니까요. 결국 에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식탁에 앉은 시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사신이 깃든 그 요리를 대접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이 재판에서 주장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에린은 재판 내내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마트에서 산 버섯이 문제였다며 무죄를 호소했죠. 하지만 검찰은 그녀의 집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데스캡 버섯, 치사량, 그리고 야생 동식물 식별 앱인 아이내추럴리스트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했던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족을 다시 합치고 싶다며 정성껏 준비했던 화해의 만찬. 하지만 그 식탁 위에는 용서와 사랑 대신 치밀하게 계산된 죽음의 레시피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가족과의 식사 자리가 한순간에 끔찍한 사륙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이 사건.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난 증오라는 독버섯이 자연의 그 어떤 맹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잔인하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닐까요? 만약 그날 전 남편 사이먼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리는 시부모님 앞에서도 태연하게 남편의 접시에 독버섯이 발린 고기를 덜어주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시부모님은 그저 남편을 안심시키고 불러들이기 위한 잔인한 들러리에 불과했던 걸까요? 진실을 끝까지 부정한 에린 패터슨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5년 9월 최소 33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그 식탁을 준비했는지, 그날 접시를 나누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마지막 조각만큼은 아직도 차가운 침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